그냥 운전연수 5시간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운전연수 5시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전연수를 받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상들을 미리 먼저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가성비, 가심비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 찐욱이의 제이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운전연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운전연수 비용은 얼마 정도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을 잘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떠한 준비를 하고 그 연수를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내가 빨리 운전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연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평일 5일반, 주말 속성반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고, 보통 10시간을 기준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평일반은 5일 동안 2시간씩 총 10시간 진행되고요. 주말 속성반은 2일에 걸쳐서 5시간씩 진행되는 코스로 보통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10시간 기준으로 28만원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 동안 연수를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절반인 14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운전연수를 받을지 말지조차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운전연수를 받아봤기 때문에 정확히 제3자의 관점에서 운전연수가 어떠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운전연수를 받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명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전이라는 것이 그냥 계속 한번 해보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감으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게도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이런 감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운전 연수를 해주시는 우리 강사님들께서는 초보 운전자분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 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이러한 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감아야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핸들을 풀어야 하는지, 얼마나 감아야 하고 얼마나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식으로 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도 운전이 익숙해지시면은 이러한 것들을 공식으로 운전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공식으로 알면서 하나씩 익혀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안정감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연수도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비용이죠.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운전연수를 받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단점은 배정받은 강사님이 우리랑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강사님들 중에는 이 운전 강사 하시는 일을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분들께서는 초보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가끔 짜증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운전연수를 비추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연수 업체를 선정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운전연수 업체에다가 명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꼭 친절하신 베테랑 강사님으로 배정을 해달라고요. 업체에서는 지역마다 연결해주는 강사 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친절한 베테랑 강사님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신경 써서 연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더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 강사님을 배정해달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신경 써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요구사항을 먼저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고 강사님을 배정을 받으면 강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강습받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강사님하고 따로 약속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셔야 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냥 운전연수 5시간 요청하고 여러분들이 운전연수 5시간 받는다고 해서 저절로 운전을 잘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운전연수를 받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상들을 미리 먼저 숙지를 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운전규칙, 두 번째는 주차 요령, 세 번째는 차선 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보세요라고 하면은 뭘 찾아야 될지,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고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영상들을 추려서 지금 이 영상의 설명 부분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영상들을 왜 미리 보셔야 하냐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강사님을 만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시트 포지션을 맞추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강사님께서 운전 수칙 같은 거 잘 알고 계세요? 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황색 전멸등은 무슨 뜻인지 아냐? 실선과 점선은 구분할 줄 아냐? 무슨 뜻이냐? 마름모 표시는 어떠한 내용이냐? 이런 것들을 질문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때 대답을 잘 못하면은 왜 운전 연수를 10시간을 안 받고 5시간만 받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꼭 쿠사리를 피하기 위해서만 이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려면은 그래도 기본 수칙 같은 건 다 알고 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굳이 운전 연수 시간에 내가 배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운전 연수할 때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주차 공식 관련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 초보 운전자분들에게는 주차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주차는 크게 전방 주차, 후방 주차, 평행 주차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공식을 강사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만 따라 하시면은 주차가 이상하게도 잘 돼요. 그런데 제가 주차 관련 유튜브 영상을 미리 보시라고 왜 말씀드리냐면요. 주차마다 약간 절차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뭐 앞차에 어디에 내 어깨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두 바퀴 반을 돌린 다음에 밀어 넣어서 반 바퀴를 돌리고 뭐 이런 공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초보들은 운전대에 앉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런 공식들을 한 세네 절차를 말해주잖아요. 이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머릿속이 까맣게 돼요. 그래서 옆에서 공식을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이걸 따라가는 게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연수 전에 주차 관련된 공식을 미리 충분히 알고 그 다음에 숙지를 한 다음에 연수를 들어가시면은 이 내가 외운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몸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차에 관해서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자면은 주차의 달인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주차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앱인데 이게 실제 주차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적용시키면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주차 관련 영상을 보시고 그 공식을 충분히 익히신 다음에 주차의 달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그 방법을 확인을 하고 연수를 받으실 때 그걸 몸으로 체득을 한다면은 가장 효과적인 운전 연수를 받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차선 변경입니다. 차선 변경이 어려운 건 사이드미러로 보이는 뒷차와의 간격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사이드미러에 어디쯤에 있을 때 내가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 밖에도 수많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걸 다 보신다면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보는 것보다는 제가 아래에 링크 걸어드리는 이 영상들을 먼저 충분히 보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앞에 영상들을 충분히 보신 후에 운전 강습을 받을 때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수를 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우선 내가 운전을 어느 코스로 자주 하게 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두세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서 광화문 이렇게요. 연수를 시작하면 강사님께서 어떤 용도로 차를 쓰는지 물어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데 쓰는지 마트 가는 데 많이 쓰는지. 그러면 내가 자주 운전하게 될 코스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운전을 해주세요. 운전은 자신감이 먹고 들어가는 게 커요. 그런데 내가 자주 운전하게 될 코스에 내가 운전을 잘한다면 자신감이 점점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운전 연수를 어느 코스로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잘 떠오르는 데가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코스를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 로터리 같은 곳이 좀 차선 변경도 빡세고 운전하기 어려운 코스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코스를 연수 때 미리 연습을 하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에는 다른 코스가 좀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주차장이거든요. 왜냐면 좁고 차는 많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서 도로 연수만 하다가 마트 주차장으로 갑자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수 중에 한 번은 꼭 해가 진 후에 받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시간 연수를 받으시면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2회로 나눠서 받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러면은 한 번은 낮에 또 다른 한 번은 꼭 저녁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저녁에 운전하면은 시야가 더 좁아지고 내가 더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께서는 밤에 운전하시는 걸 훨씬 어렵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환한 대낮만이 아니라 저녁에 운전하실 수 있도록 강사님하고 미리 시간 조정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때 가급적 꼭 좁은 골목길을 운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녁에 느껴지는 차폭감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녁에다가 이런 좁은 골목길을 운전을 한다면은 잘할 수 있다면은
다른 데는 웬만하면 다 쉽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코스들을 운전 연수를 받으실 때 미리 해두셔야지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자신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초보 운전 딱지를 5시간 만에 떼기 위해서 먼저 유튜브 영상을 봐둬야 된다고 했죠. 그 영상은 첫 번째는 기본 운전 수칙 관련 영상, 두 번째는 주차 관련 영상, 세 번째는 차선 변경 영상을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지금 영상의 설명에다가 그 링크들을 걸어드린다고 했고요. 그리고 운전 연수를 받으실 때 집중적으로 받으셔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 자주 이동하게 될 경로, 두 번째는 마트 주차장, 그리고 세 번째는 꼭 저녁에 좁은 골목길 운전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 세 번 운전 연수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운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경험이잖아요. 경험은 남이 쌓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5시간 만에 효과적으로 운전 연수를 받으시고 그 자신감으로 그다음부터 혼자서 연습하시는 것을 적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연수 비용도 아끼고 운전도 오히려 더 빨리 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돈이 되는 정보, 시간을 아껴주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테니 꼭 제 채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돈이 되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찐우기의 제이스였습니다.